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저는 자신님 동영상을 계속 청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상의 에너지와 성인의 삶에 관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성당을 다니면서 신부님으로부터 가톨릭 성인에 관한 강론을 들어왔습니다. 신부님으로부터 성인에 관한 강론을 들었을 때 저는 성인들은 일반 사람들하고는 많이 다르고 그분들을 닮을 수 없는 차이나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 거룩한 삶,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성인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인격과 교양을 갖춘 훌륭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인간의 삶을 보편적으로 보았을 때 태어나고 자라면서 사회에 적응하게끔 그에 또 맞춰진 기본 교육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려면 경쟁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구조 속에 있습니다. 이 성인분들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양보하는 그러한 삶을 사신 분들인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바보 같은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큰 바보로 여기고 성인분들 또한 작은 바보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성인들은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마음가짐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한 10년 전에 성당의 한 사목위원회의 사목위원장이 성인에 관한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하신 강연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성인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성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10년 전에 저는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성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사목위원장이 하신 말씀은 그 후에 내내 저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성서와 신부님 강론을 들으며 성인의 삶을 생각하게 되었고 성인의 삶을 본받으려 노력하였지만 곧 인간적인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시비라도 걸면 그에 맞게 맞대응하고 크게 상처라도 받으면 술로 마음을 달래고 생활에 지치고 삶에 지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인은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 사람들의 기감이 되는 그런 분들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저의 내면에 어떠한 변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참고 인내하는 부분부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성인들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도 잘 참고 내면으로부터 승화되신 분들인데 저는 제 스스로 그것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 관한 실망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노력만으로만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선 가장 작은 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이모부가 돌아가셔서 이모가 큰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그때 저는 이모의 얘기를 들어주고 가고 싶은 곳을 차로 모셔드리고 했었습니다. 또 저처럼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과 친해지기도 했는데요. 지금껏 늘 저의 지인으로 저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자신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제 삶에 큰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님의 동영상을 통해서 최상의 에너지를 접하게 되었고 제가 이것을 통해 일반 사람들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상의 에너지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온함을 선사합니다. 자신님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들었을 때 마음의 평온함이 완전히 자리 잡습니다. 크게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감정의 기복이 없이
마음의 평온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님 동영상을 1년 정도 들었는데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생각은 이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관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인분들의 업적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정신적인 상태를 공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세상의 존재가 주시는 참으로 진정한 평화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님의 동영상을 계속 청취한다면 이러한 평화로운 상태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이 계속 증폭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큰 평화를 이룬다면 바로 극락을 이루는 일이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시간 감사하는 즐거운 시간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신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이제 지구 전체를 멸종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가공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든 동식물들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나아가 많은 생명들을 위협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극락을 주문해야 할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이 주문이 극락을 주문하는 이 주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점점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극락을 주문할 때 나는 점점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극락을 주문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유튜버가 되어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관, 자기의 메시지를 유튜버로서 전달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공영파 방송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버가 운영하는 채널 중에는 사람들한테 좋은 것을 주는 유튜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유튜버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채널의 문제, 수없이 많은 채널 중에서 이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가짜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가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좋은 것, 좋은 에너지,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상의 에너지에 정말로 최상의 에너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느끼고 그 있는 그대로 있는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강요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는 그 즉시 모든 것이 강요로 이루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삶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강요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강요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삶의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 인해서 또 사회적인 분위기.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집단적 동물이고 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라고 해서 예전에 그 학자들이 고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라고 이름을 붙여서 100만 년 전부터 이어진 그 인간들의 현생 인류와는 조금 다른 그 수없이 많았던 인류가 살아왔던 그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 필요했던 어떤 집단 생활, 공동체 생활. 그런데 지금은 그 공동체 생활이 국가라는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를 원하고 개인의 자유를 원합니다. 그리고 극락이라는 것은 결국 개인이 엄청나게 자유로워지면서도 동시에 혼자가 아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차원의 그러한 새로운 방식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라고 해서 원시시대, 구석기 시대처럼 동굴 같은 데 모여서 몇몇 무리를 이루고 절대적으로 그 공동체의 구성원의 힘이 필요했던 그러한 끈끈한 그런 공동체, 소수 공동체가 아니라 국가라는 공동체도 아니고 이제는 누구나 누구에게 서로를 터치하지 않는 성숙한 의식. 이것은 다른 말로 명상을 통해서, 명상은 명랑한 상상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주문을 통해서, 극락 주문을 통해서 인간이 너무나 자유로워지고 동시에 내가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건축물을 같이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사랑으로, 지금은 그 건축물을 크게 지으려면 자본주의적 관점으로 보자면 노동자를 고용해서 돈을 투입해서 일을 시키게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돈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그런데 극락으로 가면 돈이 매개체가 아니라 사랑이 매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자유로운 개인들이지만 필요시에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맺어져서 사랑으로 필요한 어떤 건축물을 같이 만들어 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원시 시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렇게 학자들이 이름을 붙여 놓았을 뿐이고 실제로 100만 년 전의 삶, 그 원시 부족들의 삶이 어땠을지는 짐작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훨씬 더 행복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석기 시대가 100만 년 정도 됐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00만 년 동안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구석기 시대는 엄청난 공포와 고통, 맹수의 위협,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실상은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대 이 사회에 살고 있지만 이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너무나 또 어떤 국가라는 것, 민족이라는 이 공동체가 커다란 의미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관습과 어떤 룰,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을 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국가가 있음으로 해서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어떤 횡포, 식민지가 되는 그러한 불운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극락은 이제 국가가 모두 소멸되는 그러한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장 좋은 것 쪽으로 우리 인간들의 삶이 공동체가 진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진화되는 시점이 10년 뒤가 될지 100년 뒤가 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이 상황에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현재 내가 극락의 상태에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극락의 상태가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관습이나 억압이나 보이지 않는 억압들, 시선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나는 지금 여기서 그 누구보다 행복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극락 상태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놀라울 만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반드시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은 만나지 않게 됩니다. 만났어도 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최상의 에너지가 있어도 그것을 활용해서 결국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나를 계속해서 마음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 인생 전체를 관통하면서 괴로움을 계속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락을 주문하는 사람들은 극락을 주문하면 좋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구들, 내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들, 물건들, 자동차, 사업장, 직업들, 이것들도 하나의 대상들입니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들도 나를 괴롭게 하는 대상들도 있습니다.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해서 갔는데 가보면 결국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어떤 사업장들, 어떤 시스템들, 그것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그런데 그런 것들로부터 결국은 그런 대상들을 만났을지라도, 나쁜 대상들을 만났을지라도 때가 되면 그냥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나쁜 역할을 하는 어떤 영화 속에, 드라마 속에 악역들을 만날 수밖에 없지만, 만나게 되면은 그 대상들로부터조차도 커다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 대상들과 헤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말입니다. 극락 상태는 부정적인 것을 만나든 긍정적인 것을 만나든 그 대상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내가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을 만나면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불운할까? 나에게 어떤 금전적인 손실이 생겼다.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불운 속에 내가 이제 휘말려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나의 감정은 정말 지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극락을 주문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극락 상태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정말로 이 모든 대상들, 이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대상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그 대상들을 통해서 어떤 배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 대상으로부터 배울 것을 다 배우게 되면 이제 그 대상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극락을 주문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해서 점점 빛나는 존재가 되고, 극락 상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가 되고, 몸과 마음이 편해진 상태가 되고, 그리고 그 상태로부터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이제 점점 더, 예전에는 나쁜 것들을 더 많이 만났다면 이제 나쁜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 점점 좋은 것들로만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빛나는 존재가 되면 될수록 몸과 마음의 상태가 정말로 빛나는 존재가 되게 되고, 그러게 되면 이제 모든 외부의 대상들,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떤 시스템이든 어떤 작업장이든 직업이든 어떤 회사이든 이 모든 대상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되고, 나아가 현재 살아있어서의 모든 대상들로부터도 자유롭게 되고, 동시에 죽음이라는 대상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극락 채널,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방송을 듣게 되면, 이 메시지를 접하면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생각은 주변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고정관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로 대하면서 생동감 있게 이 모든 것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만나는 모든 것들, 지금 바다가 보이지만 이 바다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
이 바다에 지금 이 건물들에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동남아의 어떤 이 해변가 건물들에서는 얼마 전에도 그랬지만 건물에서 바로 오염물질이 그냥 바로 배출이 됩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그런 일들은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또 이 바다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쓰레기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섬이 되어서 떠다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주입한 어떤 환경단체나 또는 어떤 종교단체가 주입한 저 쓰레기, 페트병, 쓰레기, 플라스틱,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저것들, 이런 것들이 어디선가 들어서 이건 나쁜 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본인이 스스로 그 생동감 있게 그것을 창조적으로 그 대상들을 통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느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떤 유수한 어떤 환경단체, 예전에 그 그린피스에 에서 나와서 또 만들어낸 어떤 이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 폭염, 고래잡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래 잡는 것이 엄청난 이제 비판 속에 있고,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그 고래잡이 하는 것을 엄청나게 비판하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이제 환경단체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뭔가 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 폭염선 앞을 가로막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에코 테러리스트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런 뉴스나 그런 사실들을 접할 때 그 환경단체나 또 일본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좋은 교육 자료입니다. 교육 자료. 내가 영적으로 진화하고 발전하고 나라는 인간이 현생 인류보다 더 진화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교육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이 대상들을 통해서 엄청난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나는 존재는 현존하는 인류를 능가하는 새로운 인종이 되는 것입니다. 10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인종이 있었습니다.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런데 지금 현존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멸종하지 않아야 될 이유도 없고 멸종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읽고 있기 때문에 호모 사피엔이라는 이 인종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른 것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전자까지 변화시켜서 새로운 형태의 인종이 되는 그것이 바로 빛나는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